자, 여러분, 한자를 배워야겠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주 공부하시는데, 당연히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상론이라고 해서, 한자가 뜻글자입니다. 뜻글자. 표의 문자거든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림이에요, 그림.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그걸 이해를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한글이나 아니면 영어 같은 이제 그런 문자는 그냥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일종의 기호죠, 기호. 기호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약속인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쓰면은 키읔으로 읽는다. 이렇게 붙이면은 카로 읽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는 어 여기에서 더 어떠한 의미를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한자는 기본적으로 표의 문자, 이 안에 이게 사실상 그림인데 그림이 어려우니까 간략화 시킨 거거든요. 그림으로 계속 쓰기가 어려워서 간략화 시킨 거기 때문에 그렇기에 이 글자 안에서 또 어떠한 의미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도출해내는 게 가능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사주는 이제 한자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를 알면은 훨씬 더 사주 통변하는데 훨씬 더 쉬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 별도로 이걸 또 만든 이유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 거냐면은 사주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대신 그래도 한자는 여러분들 꼭 배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저쨌든 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자를 배우는 건 어렵다고 많이들 생각하시죠. 다만 쉽게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한자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사주를 안 배운다고 쳐도 우리가 이제 한자를 배워야 되는 이유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성공을 하려면은 이제 앞으로 한자는 필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왜 그러냐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한자가 쓰기 어렵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많이 약해졌을 때 뭐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 미국의 영향력이 미군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지금도 있죠. 어쨌든 그 좀 더 강했을 때 이제 중국이 약하니까 배우기도 어렵고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안 쓰게 되고 결국에는 더더욱 안 쓰게 되는 추세에 따라서 추세에 의거해서 이제 많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더 배우기가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성공을 하려면 한자는 필수라고 봅니다.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돼요. 중국이 이제 그 80년대에 모택동 아시죠? 모택동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래나? 이제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모택동이고 중국 발음으로는 마오쩌동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잖아요. 공산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나라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역사 시간 뭐 그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자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실패를 하고 이 사람이 실패가 됐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개혁 개방을 해요. 개혁 개방. 중국을. 근데 이제 뭐 계약 개방이네, 뭐 공산주의네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나라처럼 자본주의 시장을 도입한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을 도입한 거죠. 그래서 경제가 이제 많이 올라갔고, 경제력이 많이 올라갔고,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나게 경제력이 많이 올라갔죠.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은 때를 기다릴 때다. 그러니까 숨어서 힘을 길러라. 이제 도광양해라고 하는데요. 그 정책을, 주요 기조를, 빛을 검의 그 검집이거든요. 빛을 검집에다 숨기고 어두운 곳에서, 금음회자입니다. 금음, 어두운 데에서 길러라. 힘을 길러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등소평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지도자가 뭐 강택민, 장쩌민이 있는데 뭐 그 사람은 넘어가고, 그 다음 지도자가 이제 호금도입니다. 호금도. 후진타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호금도. 이거 좀 많이 해서 간체자로 쓸게요. 파도 도자입니다. 장수 숫자인데 그냥 간체자로 쓸게요. 호금도라는 사람은 주요 기조를 화평 굴기로 바꿉니다. 이게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이게 뭐냐면 화평, 거꾸로 하면 평화죠. 평화롭게 산이 붙어 있죠. 매산자가. 굴기라는 거는 우뚝 일어선다는 거예요. 우뚝 일어서되 평화롭게 일어선다 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변 눈치를 보면서 좀 깝치겠다, 속된 말로 이제 그겁니다. 근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2012년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현재까지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습근평이라는 사람입니다. 시진핑이라고 하죠. 중국 발음으로. 이 사람은 이 사람부터는 이제 그 기조가 아예 대놓고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이건 뭐냐면은 유소작위라는 말인데요. 작위적이다 할 때 그 작위라는 말 아시죠? 그 제가 이제 오행 영상에서 금 편을 할 때 이제 작위적인 인위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세련됐다.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거 그겁니다. 작위적인 거,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액션을 취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 의도적인 행동을 할 바가 바소자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더 속된 말로 뭐냐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뻗고 싶으면 뻗고, 손가락을 내밀고 싶으면 내밀고, 그리고 뭐 주먹을 쥐고 싶으면 주먹을 쥐겠다. 결국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그거면, 한마디로 이제 그냥 이제 대국이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2012년도 초에만 해도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미국이 지구의 초강대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가 2025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주요 발언. 누가? 미국의 영도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습근평 동지 이 사람이 권력을 잡은 때부터 미국이랑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나도 대국이고 너도 대국이니까 우리 둘은 태평양을 나눠 갖자. 그만큼 태평양은 크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와이를 기점으로. 근데 이제
이때는 미국이 듣는 신용도 안 했죠. 뭔 말하는지 그냥 무시하고. 근데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대국이라는 거를 인정을 합니다. 관세 전쟁 많이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결국에는 태평양을 나눠주겠다는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미국의 영향력이 우리나라,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우리나라고 여기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필리핀 뭐 이렇게 있고 하와이 그리고 여기가 미국인데 결국엔 중국 뜻대로 여기까지 영향력이 가면은 그 예전에 우리가 역사에서 했었던 것처럼 중국의 영향력이 다시 또 커진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역사적인 운명입니다. 운명. 그래서 중국이 항상 우리를 협박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협박할 때 무슨 말을 쓰냐면은 중국과 한국은 이웃 사촌 나라다.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속내가 뭐냐면은 너나 나나 어차피 이 땅에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은 여기 갈 사람들이고 너나 나나 여기서 지지고 볶고 싸울 사람들이니까 알아서 처신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영향력이 이렇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알아야 됩니다. 중국어를 알아야지만 현재의 영어처럼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근데 이제 한자는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전 참 안타까워요. 왜냐면 한자는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이거든요. 굉장히. 왜냐면은 근데 다만 어떠한 단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단서만 알게 되면은 굉장히 직관적이다라는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한번 제 영상을 좀 꾸준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자를 아시면 더 좋고 제가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한자를 기반으로 중국어도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자를 알면은 좀 억울하잖아요. 열심히 배웠는데. 그러니까 중국어는 한자 알면은 그냥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어도 배우고 여러분들 좀 더 이제 더 욕심이 있으시다면 4주까지 배우셔서 여러분들 인생의 지침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도움 되시라고 영상 이렇게 꾸준히 올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항상 저랑 소통하셔도 좋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댓글 같은 걸로 궁금한 점이나 뭐 배우고 싶은 점 이런 거 말씀하시면은 참고로 제가 일본어도 좀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어도 기회가 되시면은 뭐 적극적으로 말씀 주시면은 한번 일본어도 쉽게 배우는 방법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싶으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재밌게 한번 학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 사주를 할지 중국어를 할지 한자를 할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밌게 한번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뵙고 감사합니다. 아, 참.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볼까? 한자를 쉽게 아는 방법. 아까 단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서 한 가지 힌트는 뭐냐면은 한자는 5,0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다. 그래서 이제 원시인들의 문자다. 한글은 언제 만들어졌죠? 1400 언제 아닌가요? 1492년이 조선이 창건됐고 세종대왕이 뭐 1500 언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문자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500 얼마라고 치면은 500년 좀 넘었나? 이러잖아요. 근데 한자는 5,000년 전에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5,000년 전에. 그러니까 결국에 원시인들의 문자다. 라는 점이 포인트예요. 단서입니다. 단서. 한자를 쉽게 외우는 단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한자는
이거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요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읽을 수 있으시면은 읽어보시고, 요거와 요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굳이 따지면 이거? 요거. 요렇게 관련이 있다. 요렇게 관련이 있다. 이건 둘 다 간체자입니다. 본자가 아니에요. 정체자가 아닙니다. 이제 정체자 알면은 간체자 외우는 것도 중국이 지금 쓰는 한자가 간체자잖아요. 간체자 배우는 법도 엄청 쉽거든요. 그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요렇게 두 가지가 단서다. 그러면은 다음에 한번 차근차근 그거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